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2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오늘 오후 1시 반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일에 그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달라 그렇게 하고서 조서에다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날 조사는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지더라도 또 서명 날인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자꾸 돌발 상황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돌발 상황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워낙 뭐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뭐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일반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 보는 장면 그렇게 해서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제가 어저께 뭐 왜 지연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걸 이제 좀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12일이다 보니까 하나 둘씩 지난 9일에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부인했는가 하는 부분이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방북 대북사업 이와 관련해서 얘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 편지로 쌀 1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2019년 6월 13일자 경기도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왜 써주게 됐냐면 원래 그 전해에 그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거기서 스마트팜 사업비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북한의 김성애 아태위원회 실장이 자꾸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을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무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쌀 10만 톤을 주겠다 이렇게 북한에다가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재명 지금 대표가 듣고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한 것일 뿐이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결제가 올라와 클릭만 했다. 아마 무슨 전자결제를 한 모양이죠. 클릭만 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SNS에 공개한 남북교류의 성과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좌진이 올린 것일 뿐이다. 자기 올린 적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부인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자, 우선 경기도지사 모르게 대북사업을 했다?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18년 10월 7일자 뭐 수백 개 됩니다. 보도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며칠 전인 10월 4일 북한에서 남북공동선언 1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기자회견에 북한과 6개 항을 합의했다고 하면서 11월 중에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열 텐데 북측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다. 그거 아마 사진 보셨을 겁니다. 송명철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했거든요. 그 다음에 2019년, 그러니까 다음해죠. 다음에 북한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 프로복싱 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겠다. 황해도 지역 한 개 농장을 스마트팜 시범 농장으로 지정해서 개선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입니다. 500만 달러.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입니다.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방북단이 연내 북한을 방문한다. 이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포함한 심지어는 도의회 시군단체장까지 구성한 이거는 무슨 흉내냐면 사실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북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외됐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포함시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시키니까 여기에 열받아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곧바로 독자적인 방법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자기가 기용한 평화부지사가 6개 항을 합의했고 심지어는 자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방북단이 연내에 간다. 10월 7일이면요 연내라고 그러면 두 달 남짓입니다. 2달 남짓. 그때부터 막 바쁘게 방북단을 구성해야 될 판인데 자기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죠. 왜 불가능한지는 공무원 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공무원 생활뿐만 아니고 일반 회사원 생활을 했더라도 사장이 어디에 간다 이런 거를 부사장이 다른 사람하고 협의해서 사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반 회사원이나 이런 데 다 알릴 수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당시에 대권 주자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후보하고 경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방북, 그 다음에 방북 추진 배경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투명하게 다 드러났고 일반 국민들한테 공표까지 했는데 부지사가 자기는 모른다. 자, 이런 해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이 문제로 재판에 넘어갈 텐데 과연 재판부가 납득을 할 것인가? 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보면 남북 단일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남북 단일팀을 어떻게 경기도가 약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합의가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기자들한테 공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도 아마 협의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 공표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단일팀은 이재명의 경기도가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 하고도 협의를 했겠죠. 협의해서 오케이 사인이 났으니까 북한하고 합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몰랐다고 지금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아마 검찰이 황당해했을 것이다. 부지사가 한 일을 지사가 몰랐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렇게 황당해하는 일 아마 재판부에 가서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지사의 이렇게 직인이 찍힌 그거를 결제가 올라와서 그 자기 몰래 이화영이 만들었고 결제가 올라와서 자기는 그냥 클릭만 했다. 그러니까 모른다. 설령 자기가 완전히 바지저고리 경기도지사였다. 그렇게 해서 부지사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린 거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제만 했다 라고 해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최종 결제권자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본인이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재명을 믿고 내가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유능했다는 사람이 결제가 올라와서 클릭만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배반이죠. 본인이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결제한 이재명 이렇게 써놓은 그 공문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이 경기도지사가 결제하는 공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 자기의 친필 서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모르겠다고 하느냐. 본인 SNS에 올린 내용은 보좌진 핑계를 대고. 자, 그러면 물론 오늘 뭐 오후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뭐 입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 오늘 뭐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검찰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제일 가능한 시나리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5일에 표결을 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단식 중이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과연 아무리 비명계지만 매몰차게 자 영장실질심사 받으시오 라고 하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저께 그거 말씀드렸죠. 그런 걸 이재명 대표가 노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건 아닌데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뭐 이런 걸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 동정심 때문에 도저히 내가 찬성표를 못 찍겠다. 이래서 뭐 기권을 하거나 반대표를 찍거나 뭐 이러는 게 무더기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수사를 지연시키고 뭔가 자꾸 변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여하튼 검찰은 기소는 할 거란 말이죠.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뭐 기소를 못한다 이건 아니니까 기소는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 가서도 이런 똑같은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요새 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가지고 계속 지금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아마 재판부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냐? 그 재판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부가 아닙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얼마 안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열흘 남짓 남았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을 그만둘 것이고 다음 대법원장이 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뭐 대법원장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니까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정확하게 그러나 적어도 다음 대법원장은 김명수 체제는 아니다. 그 체제에서 과연 뭐 또 특이한 판사를 만났다면 모르지만 과연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 주장이 먹힐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지사가 한 일 나는 몰랐다. 부지사가 올린 결제 나는 그냥 안 보고 결제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아마 법정이 그 어떤 코미디처럼 될 가능성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